안녕하십니까. 네, 김학찬입니다. 방금 소개받은 뭐 한두 번 들어본 중급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뭐 새로운 내용은 기대하지 마십시오. 어, 어. 이거요? 네. 이거 예. 뭐 제가 전반적으로 이제 중급이라고 하지만은 이제 앞부분에 대해서는 책으로 말하면 총론 부분이고 뒷부분이 이제 강론 부분으로 나눠서 여러분들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선택과 집중에 관련된 부분인데 이제 우리가 꿈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꿈과 목표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결국은 목표가 없다는 얘기는 방향성이 이제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이 꿈을 먼저 설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다음에 목표가 있다 보면은요 방향성은 설정이 돼요. 그래서 리더들은 이 방향성을 가지고 가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선택을 하기까지 그럼 왜 우리가 많은 이 시스템을 통해서 공부도 해야 되고 스폰서를 통해서 많은 멘토십을 받아야 되느냐? 결국은 모든 것은 우리가 선택하는 과정이 있잖아요. 모든 것은 선택의 과정에 있는데 선택하는 과정에 있어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리더들이 공부를 많이 하고 리더들이 이 사업의 비전을 정확히 봤었을 때 누가 A라는 사람한테 이 사업을 선택하게 할 때는요 그분이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지식과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리더들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을 이제 우리가 그래서 왜 시스템이 중요한가, 왜 경험을 하고 있는 스폰서와 함께하는 게 중요한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해를 못 하시는 분이 많은데 결국은 모든 우리 사업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선택이 매일매일 있습니다.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 옳은 비즈니스를 만나면서 누가 어떻게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미래가 결정되고 삶이 변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선택은 너 이거 해 이렇게 해서 선택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 당사자가 내가 준 정보와 지식을 가지고 본인이 이 사업 참 대단한 사업이네 이건 내가 해야 되겠네 이렇게까지 만들어지게 하게 하려면은 결국은 우리가 많은 공부를 해야 되고 그분이 판단할 수 있는 지식과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시스템과 스폰서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이제 선택이 됐다 하면은 그 다음 뭘까요? 집중적으로 우리가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죠. 결국 집중한다는 것은 노력하는 부분이고 행동하는 부분이 이제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메이를 하느냐 마느냐 하는 것은 소비자로 갈 것이냐 사업자로 갈 것이냐 이것도 하는 선택이죠. 그래서 우리가 판단을 잘하게끔 해주면은 비전을 정확히 보여주게 되게 되면은 이제 그분이 선택을 사업자로 할 수 있는 거고 나는 뭐 사업보다는 그냥 좋은 제품 쓰겠다 하면은 그냥 소비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이게. 그래서 집중에는요 좋은 학습을 시켜야 돼요. 이 우리 성공 방정식이 있잖아요. 그게 뭘까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시스템 중에서는 고개로 이건 바로 우리 습관을 들이는 일입니다. 두 번째 텐코어 이건 행동 요령이죠. 세 번째 A 스텝 이건 방법론이에요. 세 가지 시스템 중에 다 조금씩 다릅니다 이게. 그래서 그 구체적으로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기도 하고 그러면 아메이가 과연 뭐냐? 요즘 아메이가 과연 뭐냐? 한마디로 우리가 함축한다면 저는 그렇게 얘기해 드리고 싶어요. 1로 01. 노자는 수고할 노자예요. 그 다음에 일은 편안할 일자예요. 우리가 지금 노고로 훗날 자사선선 안위를 추구한다는 뜻이거든요. 이것이 반대되는 어는 뭘까요? 소확행, 욜로 뭐 이런 말로 우리가 대변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리더분들께서는요 지금이 아닙니다. 지금 비록 수고를 하고 있지만 우리 미래 자자손손 우리 후대들에게도 정말 이 상류층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꿈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를 지금 우리가 해나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수고는 결국은 미래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집중할 때는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예요? 명단 작성을 계속 꾸준히 해야 됩니다. 이 명단은 바로 재산 목록이라 보시면 돼요. ABO 넘버는 뭘까요? 재산 목록 1호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집중해야 할 일은 명단을 계속 추구하는 것이 내 자산 목록을 늘려나가는 것이고, 여기 이분들 대상으로 해서 데모도 계속하고 쇼트플랜을 계속하는 것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에게는 사업의 성장에 도움이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 두 번째는 시스템과 복제 부분인데,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제 이 시스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제가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고개로. 이 고개로는 미팅, 책, CD 100% 제품을 애용하는 거, 그 다음에 STP잖아요. 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미팅은요, 화요일날 OM 있고 제품 있죠? 여러분 꼭 들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목요일날 MBS, MBM 있죠? 꼭 들으셔야 됩니다. 필수 부분이에요, 이게요. 그러니까 OM은 여러분 비전을 보는 거고, 대부분 보게 되면 OM을 한 3-4번 듣게 되면은요, 나 다 알아. 대부분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사업에서 안다는 것은 결과를 내는 사람이 아는 거예요. 사업은 결과를 내야 되는 겁니다. 결과가 없다는 얘기는 내가 사업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대부분 보게 되면 사업 설명을 몇 번 듣게 되면 내가 다 알아. 그 스폰서가 잘못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선택하는 것을 실패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 안다는 얘기는 뭘까요? 내가 사업장을 완벽하게 하고 그 사람의 동기부여 돼서 비전을 보고 사업을 할 수 있을 때까지 만들어주는 것이 나는 사업 설명회를 잘하고 있다. 사업 설명회를 나는 OM을 안 들어도 된다. 그렇게 전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저희가 27년을 사업을 하면서 사업 설명 몇 번 했을까요? 아마 수만 번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도 들으면 가슴이 떨린단 말이죠. 흥분이 된다는 얘기죠. 설렌다는 거죠. 이게 정상인 거예요. 근데 3번 듣고 4번 듣고 다 알아 그러면 안 들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이 사업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고개로는요, 중요한 핵심은 습관화시키는 겁니다. 습관화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화요일과 목요일날은 계속 미팅에 참석하면서 OM을 계속 들으면서 내가 OM을 자신 있게 할 수 있을까 들으셔야 되고요. 목요일 날은 MBS는 아까 뭘까요? 이건 바로 방법론이에요. 방법론. 이 방법. 꿈과 그 다음에 상담 부분까지 어떻게 하면 우리 사업을 성공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방법론을 배우는 거기 때문에 이건 계속 반복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고개로 중에서 실천을 해야 될 부분이, 미팅은 주 2회 내지 3회를 듣는 건데, 화요일과 목요일날은 꼭 들으시고요. 각 그룹별로 뭐 이 토요일 날 또 이렇게 자체적으로 돌아가는 줌 미팅도 있을 거고, 일요일 날 돌아가는 줌 미팅 있죠. 각 스폰서 중심으로 진행하는 그런 미팅에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2번 내지 3번 정도는 고정적으로 미팅에 참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책은 15분에서 20분 정도를 매일매일 읽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그래서 대부분 보게 되면 우리가 그런 이 습관이 안 들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리더들한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책을 잡으면 졸려요. 책만 잡으면 졸려요 하는 분이 계시죠? 그러면 저는 그래요. 책을 잡고 졸아라. 책을 잡고 졸아라. 그것도 15분을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20분 지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도 3번, 4번 잡고 졸다 보면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죠. 스스로가 내가 이게 졸아서 되겠나. 언젠가는 한 5분 듣다가 또 졸고 또 10분 듣다 졸고 나중에 15분을 다 읽게 됩니다. 이것을 반복하다 보면 3개월 안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될까요? 익숙해집니다. 이 굉장히 100일이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CD도 마찬가지. 하루에 한 개씩을 성공자 CD를 계속 반복 들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제품 100% 당연히 여러분들 써보시고 그 경험을 함께하는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제품을 써보지 않고 사업한다?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꼭 써보시고 경험을 나누는 사업이죠. 그 다음에 쇼더 프렌, 여러분 프렌을 계속 하루에 1명 정도는 계속 만나가지고 정말 이 말 거는 연습부터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한번 고개로에 대한 어떤 것을 매일매일 실천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텐코아는 고개로 다음으로 뭘까요? 고개로 5가지에다가 신뢰 쌓기, 이커머스, 그 다음에 소비자 관리, 상담, 웰빙,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스폰서하고 잘 상의해가면서 계속 진행하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A 스텝은 방법론입니다. 아까 이제 텐코아는 행동을 해야 될 부분들이고 스스로가, 그 다음에 3번째 A 스텝은 방법론이에요. 꿈과
그 다음에 결단, 명단 작성, 그 다음에 쇼도프렌, 접촉과 초대, 팔로우과 팔로스루, 상담, 복제 이런 부분은 이런 방법론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가 성공 방정식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하고 넘어갑니다. 자, 그렇다면은요, 우리가 이 사업을 여기 미팅에 참석하면서 내가 사업을 열심히 하면서 꿈을 키워나가는 분들은 최소한도 작은 성공은 원치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정말 큰 성공을 원하는 것이죠. 그럼 작은 성공은 뭐냐? 나의 노력으로 가능합니다. 작은 사건은 나의 노력으로 가능한 거예요. 데모 열심히 하고 쇼트프는 열심히 하고 하면은 이건 작은 성공은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원하는 큰 성공, 인쇄 수입은 내게 되질 않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큰 성공은 어떻게 될까? 인쇄 수입을 받아가는 이 사업을 우리가 어떻게 해나갈까요? 스폰서십, 시스템, 팀워크, 인간관계. 예. 다음 내용이죠. 아이고. 예. 요게 이제 강론 부분이에요. 예. 핵심 부분이 이제 요걸 설명드리고자 하는 건데, 우리가 큰 성공하려면 최소한 이 5가지 정도를 여러분들이 아마 이 관심을 가지고 내가 그대로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스폰서십이에요. 뭐 시스템은 지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제 특별하게 설명드리지 않고요. 스폰서십이 뭐냐? LOS입니다. LOS는 바로 재산권이죠. 나인 오브 스폰서십. ABO 넘버 자산목록 1호. 매달 평생 증가 상속되는 어마어마한 여러분들의 자산 목록 1호라는 것을 진짜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핵심을 말씀드린다면 이 스폰서십은 뭐냐? 스폰서와 업라인, 나 파트너 관계입니다. 스폰서, 나, 업라인, 그다음 파트너 관계예요. 이게 하나로 돼야 돼요. 그래 신뢰 관계 구축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충성심과 단합이 여기에 함께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성공자들의 생각과 행동과 습관을 복제해 나가는 것이 인쇄 수입인데, 이 복제해 나가는 과정에서 하나가 되지 않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악어와 악어새 관계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룹의 아주 생명력입니다. 이게 LOS가. 그래서 여기서 뭐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LOS 부분은 중요한 건 뭘까? 한 3가지만 여러분들 말씀드립니다. 상대방의 장점만 보도록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나의 성공이고 나의 그룹의 성공만이 생각하시라는 거죠. 살다 보면 굉장히 복잡해요. 여러분들 보세요. 스폰서하고 1년 만나다 끝납니까? 저도 우리 스폰서님하고 봐서 27년을 관계를 맺고 있단 말이에요. 27년 동안 어떻게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덱스터이거 시스템이 그게 나옵니다. 여러분들 누군가의 얼굴을 가만히 보게 되면은 먼 데서 보면 참 예뻐요. 그러나 가까운 데서 가만히 보게 되면 다 티가 있고 점이 있고 그렇다는 거죠. 스폰서도 마찬가지예요. 2, 3년 하다 보면 대강 즐기면서 하면 되는데요. 30년, 40년 아니면 내가 자자손손 이 사업을 해나가야 되는데요. 단점이 보이기 시작하면 내 사업은 망가집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여러분들 스폰서에 대한 장점을 보려고 노력을 하십시오. 여러분들 파트너들의 그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스폰서가 메워주려고 노력을 하시고 사랑으로 함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장점만 보도록 노력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건데, 이런 부분, 나의 스폰서의 장점이 뭔가, 그 부분을 내가 계속 좋게 보고 있고요. 만약에 단점이 있다면 나의 장점으로 보강해주고 보완해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파트너는 스폰서를 지지하고 힘을 실어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많은 분들은 스폰서가 파트너에게 모든 동기를 주고 스폰서가 파트너한테 모든 걸 다 해주는 걸 바라는데요. 그것도 맞지만 여러분 파트너들이 스폰서에 대한 지지해주고 스폰서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호응해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스폰서는 파트너들에게 겸손하게 책임감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정천과 칭찬과 격려를 끊임없이 해주는 그런 훈련이 평소에 돼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또 이 관계를 이렇게 좋게 하려면은
제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 확인되지 않은 내용들을요, 파트너들끼리 형제그룹 간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걸 우리가 전문 용어로 왜 크로스 라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크로스 라인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얘기하다 보면 이상하게 부정적 얘기로 흘러올 수 있어요. 그 저희가 초창기에는 우리 그룹은 뭐 이렇게 우리 그룹 간에 아주 분위기도 좋은데 무슨 크로스 라인이냐,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미국을 우리 스폰서님하고 미국 갔을 때 덱스터에거는요 2시간 동안 크로스 라인만 강의하더라고요. 한국에 오셔가지고 1시간 이상을 다이아몬드한테 크로스 라인 계속 강좌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문제가 없는데 여기까지 오셔가지고 크로스 라인 1시간씩 얘기할 일이 있나? 우리는 그 얘기보다 좀 사업을 어떻게 하면 잘하는가, 이런 얘기를 좀 듣고 싶은데, 이렇게 제가 의문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오래 하다 보니까요 이것이 그룹을 망쳐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공하자, 오늘 날씨 좋다, 우리 다이아몬드 가자, 이런 거 이외에는 형제그룹 간에 절대 사업 얘기를 하면 안 된다. 특히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서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이것이 결국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사업에 그동안 이 쌓아온 사업을 굉장히 어렵고 힘들게 된다는 것을 좀 이 자리를 통해 말씀드리고 싶고요. 스폰서는 업라인을 따르는 것을 본보여야 됩니다. 그래야 나의 파트너들은 나를 따르게 돼요. 이게 팔로우 부분인데, 제가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가 하는 것을 하나의 연구 결과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바로 그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아까 스폰서십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스폰서 업라인 하나가 되라는 얘기했죠. 신뢰 구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 했고요. 두 번째는 프로모션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 사업을 하다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성공은 바로 스폰서와 업라인 프로모션을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잘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그룹을 성장시키는데 굉장히 동기부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장점만 봤을 때 프로모션이 되는 것이지, 단점이 보이기 시작하면 프로모션이 잘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시스템에 대한 프로모션을 잘하는 분이 사업을 키웁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제품 프로모션을 잘하는 분이 소비자를 잘 만듭니다. 제가 특별한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아실 거라 생각해요. 그다음 두 번째는 팀워크예요. 자, 팀워크는 그룹에 봉사하는 리더가 되라 그랬어요. 이것이 내 사업에 충실하는 것이다. 팀워크가 안 된 그룹은요, 큰 그룹의 큰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제가 큰 성공을 하고 인쇄 수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작은 수입은 내가 열심히 쇼도프런 하고 다니고 대부하고 다니면 돼요. 근데 큰 성공을 하려면요, 여러분 팀워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아셔야 되는데, 나보다 우리를 중시한 그런 리더가 돼야 돼요. 마치 용광로가 지글지글 끓으면 어떻게 될까요? 젖은 장작을 갖다 넣게 되면 젖은 그냥 타버립니다. 그런데 용광로가 싹 식어 있는 상태에서 내가 활활 타오르는 장작을 그 용광로에 집어넣는다면 어떨까요? 활활 타오르는 장작도 용광로 들어가자마자 다 식어버리죠. 이건 뭘 의미할까요? 바로 이 분위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교육장 분위기, 여러분들 그룹에 내에서 정말 여기서 팀워크가 좋고 정말 좋은 팀워크로 이루어지는 그룹은, 내가 새로운 사람을 리크루팅해서 모셔다 놓는다 하더라도 그분이 와서 동기부여 되는데, 와보니까 그분이 열심히 사업을 해보겠다고 해서 딱 이 교육장 모시고 왔는데 교육장이 싸늘한 거예요. 팀워크가 안 맞게 되고, 스폰서 헐뜯고, 파트너들에 대해서 불신하게 되고, 그건 뭐예요? 용광로가 식어있는 용광로가 똑같다는 거죠. 이런 부분이 이제 팀워크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시스템을 이해하면 다이아몬드까지 될 수 있어요. 아까 시스템을 잘 지키면 다이아몬드까지 될 수 있는데, 그러나 인쇄 수입은 바로 뎁스에 있어요. 이 뎁스가 살아있는 그룹이 바로 팀워크와 스폰서십이 살아있는 그룹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 잘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바로 관계십이에요. 인간관계 부분입니다. 리더, 에이비어들의 품성을 전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이것도 하나의 검증된 자료를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도덕성, 책임감, 겸손, 배려, 정직과 신뢰. 이건 우리가 사업을 1년, 2년 하다가 뭐 끝날까 하면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게. 그러나 우리는 왜요? 저만 해도 벌써 27, 8년 했죠? 이제 우리
자녀들이 이제 이어서 한다면 또 한 뭐 3, 40년 또 하게 되죠. 또 2대, 3대 또 계속하게 되죠. 그 300년, 400년 내려갈 수 있는 비즈니스입니다. 바로 역사적 그룹으로 명성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역사적인 그룹으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이 부분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리더들이 평판을 잃지 않도록 이미지 관리를 잘 하셔야 된다. 평판을 잃는 데는 3초밖에 안 걸리는데 얻는 데는 3년이 걸려도 안 돼요. 실제 저는 이런 분야에서 일을 많이 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압니다. 저는 이제 금융기관에 근무한 사람이기 때문에 고객들 관계를 제가 이렇게 해보면서 실제 피부를 느껴본 사람이에요. 고객 한번 마음을 상처 주면요 다시는 안 옵니다. 그렇게 잘해도 안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제품 우리한테만 꼭 씁니까? 사업자가 뭐 우리밖에 없습니까?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역사적으로 보면요 장수 기업들의 가장 큰 특징은 오너의 바로 품성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너이면서 여러분들이 사업가이면서 여러분들 리더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바로 오너예요. 단 1인 기업의 오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S식품의 그 오너도 90살까지 이 기업을 이끌어 오면서요 제일 강조했던 게 정직, 약속, 신뢰, 실천 이걸 굉장히 강조했던 분 한 분입니다. 한국의 굴지의 기업들이에요. 식품으로서는 굉장히 굴지 기업의 오너가 이 얘기를 계속하는 겁니다. 제가 제일 많이 쓰는 개성상인 경주 최 씨에 대해서도 계속 많이 얘기했습니다. 예. 개성상의 경영 철학 1번이 뭔지 아세요? 정직이에요. 그냥 500년 대를 이어온 겁니다.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 경주 최 씨 400년 동안 그 훌륭한 가문으로서 역사적으로 이렇게 인정받는 이유는 책임감, 배려, 도덕성, 정직과 신뢰 이걸 몸쳐 실천에 옮긴 그런 가문이죠. 요즘도 유튜브에도 많이 나와 있고요. 지난달에도인가요? 이코노미스트 나와 있잖아요. 저는 그 경주최 씨와 개성상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한 사람이에요. 제 책에도 거기 그 내용을 거론했습니다. 제가요. 저는 왜 이렇게 하는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깨닫는 거죠. 근데 뭐 우리 아메리카 리치드보 사장님도 6가지 가치 중에서 인티그리티, 정직과 신뢰를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아주 생명과 같다고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중요성을 우리가 인식을 했으면 좋겠다. 자, 네 번째는 이제 멘토와 멘티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리더의 덕목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저는 위기관리 능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위기관리 능력은 어떻게 나오냐? 경험이 많은 사람들부터 터득이 되는 거예요. 경험이 많은 사람이 터득하는 거예요. 아니면 경험이 많은 스폰서의 도움을 받으면서 배워나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폰서 업라인 관계가 좋아야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기업의 오너를 어떤 사람을 쓸까요? 실력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도 필요하겠지만요. 제일 큰 덕목은 위기관리 능력입니다. 한번 1년 내내 잘 나가도 한 번 딱 위기를 맞아서 그걸 대처 못하고 그냥 망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요즘 여러분들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위기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 위기 속에서 빛을 내는 리더가 있어요. 위기 속에서도 뭐예요? 그룹을 키우는 리더가 있습니다. 이건희 회장님이 그러셨잖아요. 불경기에서 1등은 있다고. 1등 있게 마련 아닙니까? 이게 난세의 영웅이 나는 법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운 사회 환경 속에서도요 우리한테 기회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경기가 어려울 때는 많은 사람이 매출에 올리는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경제적으로 좀 어려우니까, 자영업자 어렵고 취업하기 어려우니까 경제가 어려울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분들은 위기를 겪고 있기 때문에 사업적으로 접근하면 굉장히 옛날과 다르게 사업적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이때예요. 그래서 지금 리크루팅에 집중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 경기가 좋아지면 어떨까요? 또 리크루팅이 좀 소홀해지고 소비자가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해가 짓는 사업이에요, 이 사업은. 톡마켓에 해가 짓는 사업입니다. 여러분 절대 여러분들 지금 위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게. 그래서 리더는 위기에서 빛난다 그랬고요. 난세의 영웅이 난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비전과 방향 제시를 항상 하실 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솔선수범하는 것을 몸에 익혀야 됩니다. 그래서 성공한 스폰서와 업라인과 정신적 교감을 끊임없이 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 멘탈을 강화시키는 방법입니다. 어쩌면 이게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아메 사업은 경험 축적 사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복제 비즈니스입니다. 이게. 자, 아메는 경험 축적 사업이고 복제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내 파트너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여러분 스폰서 업라인이 더 중요하다는 걸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멘토의 유래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멘토의 유래는요, 중세 유럽부터 시작된 거예요. 중세 유럽에 르네상스가 태동한 도시 어딜까요? 피렌체입니다. 저희가 2004년도 수석 다이아몬드 여행지를 바로 이태리 쪽으로 갔었어요. 이태리에 가가지고 이태리에 나폴리의 유명한 미항 중에 하나죠. 나폴리 항도 가고 소렌토도 가고 그 다음에 피렌체도 가고 그 다음에 노마에서 또 귀국을 했거든요. 자, 뭐 어차피 나폴리 얘기 나왔으니까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시드니 그 다음에 이 브라질의 자네이루 그 다음에 이제 가장 그 뛰어난 미항이 이제 나폴리인데, 나폴리에서 지금 나폴리 상하니 문득 떠오르는 게 참 피자 생각이 납니다. 이게 마르게르타라는 게 피자가 아주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이 화덕 피자입니다. 이게 저도 피자를 별로 좋아하는 사람 아닌데 우리 수석 다이아몬드 이상 거기 가가지고 그 유명한 피자집에서 피자를 얼마나 먹었던지 이게 그래서 나중에 그냥 맛있어가지고 하나 더 달라 그래가지고 그 곤도라 타고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서 그 아름다운 미항을 보면서 이게 피자를 먹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예. 자, 그래서 저는 거기서 그 전문 가이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태리가 무솔리니 제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망했잖아요. 그죠? 이태리가 굉장히 망하다 보니까 국민들이 힘들게 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젊은이들 전부 세계 각국을 떠나가 돈 벌게 떠났어요. 그러니까 이 젊은이들이 이제 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소렌토로 돌아와야 소렌토라는 나라가 거기서 시작됐다 그러더라고. 우리 젊은이들이요, 이제 이 조국인 이태리, 우리 소렌토도 이제 먹고 살만하고 잘 살게 되시니 우리 젊은이 다시 돌아오라고. 그렇게 하소연했던 노래가 돌아와 소렌토라는 얘기를 그때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잘 돼야 되고 사회가 잘 돼야 되고 내 그룹이 잘 돼야 내가 잘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프렌치로 돌아갑니다. 원래 이게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멘토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피렌체 가면은요, 두오모 성당이라고 아주 유명한 성당이 있잖아요. 그죠? 아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런 전 역사책에서 봤던 그 현장을 직접 가 보면서요, 감개무량했었어요. 예. 거기 가면 이제 단테 신곡을 썼던 집도 있습니다. 그죠?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다음 미켈란젤로가 거의 르네상스의 태동지에서 이 작품 활동을 했고 그랬던 곳인데요. 최초로 1504년에 미켈란젤로가 다비드상을 탄생시킨 곳이기도 해요. 이게요. 그래서 천재가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는 사람은 미켈란젤로를 보라라고 할 정도로. 예. 자, 미켈란젤로 인생을 바꾸게 한 사람이 있어요. 멘토가 있었던 거죠. 그게 누구냐? 로렌초라는 사람이에요. 이 로렌초라는 사람은 이태리의 메디치 가문의 그 가족이에요. 일원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이 천재들이 이렇게 예술적인 것을 승화시키려면요, 그냥 멘토의 역할도 중요하고 엄청난 재정적인 지원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우리 삼성보다 더 큰 그 메디치 가문에서 엄청난 재정 지원을 해주면서 그 로렌초라는 그분이 이 미켈란젤로를 7년 이상을 같이 거주하면서 정신적인 영향을 줬던 사람이 바로 로렌초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메디치 가문은요, 교황을 배출시킬 정도로, 교황을 배출시킬 정도로 아주 대단한, 그 당시에는 교황이 정치도 했었어요. 이 한 가문에서 교황을 배출시켰다니까. 예? 그래서 이 미켈란젤로라는 분을 그렇게 멘토를 이렇게 시를 가지고 훌륭한 예술가 승화시키면서 이분이 노마에 와가지고 베드로 성당을 짓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유명한 성당 있죠. 시스티나 성당이라고, 천지창조, 최후의 심판, 그런 최고의 작품이 있는 그 성당이 있어요. 여기도 사실 저희가 수석 다이아몬드 되면서 베드로 성당도 들어가 보고,
그 다음에 이 성당도 가보면서 저희가 처음으로 천지창조의 그림을 보면서요. 저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말 이 얼마나 이 미켈란젤로가 명작을 남겼는지 그 모습을 봤어요. 근데 성 베드로 성당을 가보면은 십자가시로 지어져 있다고 전문 가이드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가장 가운데 천주교 신자들은 아시겠지만 가운데 가면은요 빨간 황금 상자가 있어요. 그게 베드로라는 분의 어떤 그 유골이 거기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교황은 항상 그 앞에서 집전을 하고 거기서 예배를 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베드로라는 분이 12제자 중에서 가장 말을 안 듣는 분 중에 한 분이었대요. 그분 얘기가. 근데 예수님 12지상을 보면은요, 12명이 단 한 명도 예수님이 설교할 때마다 집중하는 사람이 없었대요. 그러면 왜 예수님이 저렇게 훌륭해졌을까? 12명이 다 집중하시면 예수님이 예수님처럼 되지 않았겠죠. 각자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을 하나를 끌어모으고 하나를 힘으로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더 훌륭한 거 아닌가. 전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리더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얼마나 많은 리더들이 각자 생각을 합니까? 그죠? 10년, 20년, 30년, 40년 동안 다른 환경에서 우리가 살아왔고 공부해왔고 성장해왔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그룹이 큰 그룹일수록 아마 이 파트너들의 생각이 다 다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우리가 생각하면 된다. 그래서 나중에 그 베드로가 진짜 예수님의 얘기를 감동이 돼가지고 아주 가장 훌륭한 제자였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이게. 자, 그런 일화를 거기서 한번 듣게 됐습니다. 그럼 멘토와 멘티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나는 스폰서이면서 파트너가 되고 파트너이면서도 스폰서 역할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 멘토십은요. 조직 발전에 리더가 기여하는 역할은 10에서 20%밖에 안 된답니다. 나머지 80에서 90%는 리더를 따르고 보좌하는 팔로워, 특히 우리 사업에서는 파트너의 힘에 좌우된다 그랬어요. 이것은 노버트 갤리라고 하는 미국의 케네디 멜론 대학 교수가 한 얘기입니다. 이분이 연구한 실험 결과예요. 그러나 팔로우십은 20% 리더가 아닌 80% 팔로워가 조직 운영의 결정적 역할을 한다고 그랬어요. 진정한 팔로우십은 어디에 나오느냐? 서번트 리더십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자, 제가 아까 인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서번트 리더십에서 팔로우십이 나오는데 서번트 리더십은 바로 리더의 품성, 인성에서 나오는데 그 다음에 이 도덕성이라든가 그 다음에 책임감, 겸손, 배려, 정직과 신뢰, 그 다음에 솔선수범 이런 것을 다 갖춘 리더가 서번트 리더십을 갖고 그 역할을 해낸다. 이런 학자가 왜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렸고 저는 실전에서 이런 부분 많이 느끼고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 리더들이 내 욕심보다는 정말 이 그룹을 위해서 일을 하고 파트너들의 꿈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분들이 성공을 해서 우리가 헌신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말씀을 오늘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저는 항상 강의할 때마다 굉장히 이 부분은 중요하다고 제가 아마 여러분들 몇 번 제가 항상 이 자리에 설 때마다 그걸 강조했던 부분들 기억이 날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뭘까요? 실천력입니다. 이런 부분을 다 갖췄을 때 결국은 이 다 합해서 이 실천력이라는 건 내가 이것을 내 사업으로 생각하고 내가 정말 행동으로 옮겼을 때 결과는 달라지는 거죠. 그럼 무엇을 실천해야 되는가? 명단을 계속 추가하라. 끊임없이 여러분들 제품 데모를 하면서 소비자한테 좋은 제품을 전달하라. 또 그 다음에 관심이 있다면 사업적으로 비전을 보여줘라. 쇼더 플랜이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든 분들이 올바른 이 사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건 뭘까? 우리가 성공 방정식, 고개로, 10코어, A스텝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인지하시고 이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A라는 사람이든 B라는 사람이 올바른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리더의 역할이다. 그것이 저는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네트워크를 키운다는 것은 그룹에 봉사하는 사람,
팀워크를 가진 사람, 팀워크의 중요성을 깨닫고 있는 사람, 스폰서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정말 여러분들 어려울 때든 어떤 항상 평상심을 가지고 위기 관련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항상 동료하고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 항상 내가 솔선수범할 수 있는 그런 리더. 그래서 좋은 인간관계가 큰 그룹을 만들어가고 좋은 인쇄습을 구축해 나가는 그런 리더가 된다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까지 이런 말씀을 드렸던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우리가 한두 번 들어본 내용은 아니고요. 정말 리더가 이런 시점에서는 굉장히 솔선수범하고 정말 그냥 파트너한테 시켜서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함께 나가는 열심히 사업을 같이 본보이는 그런 그룹의 우리 싱킹 빅그룹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오버됐나요? 됐습니까? 예. 오늘 여러분들한테 40분인가요? 시간이 좀 됐는지 모르겠는데 여기까지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드린 부분도 있고 그러는데 결국은 정말 내가 행동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요. 저도 요즘 우리 이제 친구들이나 주변 이렇게 만나면은요, 우리 뉴트럴라이트에 대해서 진짜 많이 강조하고 우리 제품의 어떤 데모도 좀 해보니까 아주 새삼스럽더라고요. 이게 재미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저도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해볼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다이아몬드 되시고요. 그 다음에 A65의 이 지중해 크루즈에서 꼭 함께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2029년도에 라스베가스에서 다이아몬드 이상 핀으로 다이아몬드 클럽에 뵙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경청해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